미국 보면은 네. 가이던스에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가이던스보다 이거보다 더 올랐어. 그래도 떨어져 주가가. 왠지 알아요? 물론 이제 머스크가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지 않나요? 트위터? 거의 다른 자녀 지분에 비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도 이 퍼블릭 컴퍼니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비상장으로 만들어서 네. 리스트러처링 한 다음에, 왜냐면 비상적으로 만들면은 이제 분기 보고 의미가 없거든. 그렇죠.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기 실적 보고 좀 하지 않게 해달라, 반기까지 하자라는 CEO들의 아주 목소리가 많죠. 아, 그래요? 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분기 보고 그러니까 그 분기마다 쿼터마다 해야 되잖아. 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반기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CEO들이 뭐 대부분이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저기 코스닥 조그마한 회사들도 분기별로 분기 보고서 잘 내는데. 아니,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게. 평가를 받고 거기 타겟 그 가이던스 내야 되고 가이던스 맞춰야 되고, CEO 입장에서는 성적표 아니야.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정말로 자기네 분기 보고서가 성적표라고 성적표죠. 생각을 하니까 뭐 시장에 가이던스도 줘야 되고 IR도 열심히 해야 되고 소통도 한국은 해야 아닌가?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냥 게 공시하고 하면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할 거는 다 하는데 그 이상으로 소통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의 이슈도 저서 IR이라는 게 사실 주주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회사를 가이던스가 왜 미국 보면은 네네네. 가이던스에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면 가이던스를 내가 미리미리 주니까. 미리 주니까. 네. 그 왜 가이던스에 많이 올라가도 그거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돼요. 왠지 아세요? 가이던스가 많이 내려갈 때요? 아니, 가이던스보다 가이던스가 내 다음 매출보다 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랐어. 그래도 떨어져 주가가. 왠지 알아요? 부정확하게 전망했다고? 전망일 뿐만 이 회사가 통제가 안 되는구나. CFO, CEO, CFL들이 이 회사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매출이 추가로 올라가는지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한 15% 성장할 것 같아요 했는데 30% 성장해 버렸어. 그럼 시장에서는 뭐야, 쟤네 제대로 통제 못 하고 있네. 이게 어디서 이 매출은 어디서 나왔는데? 왜냐면 그 가이던스도 회사가 내는 거고, 애널리스트들도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고. 컨센서스가 있잖아. 시장 컨센서스가. 근데 그거 컨센서스를 너무 오버했어. 그러면은 야, 이건 어디서 나온 건데 이 매출은? 그러니까 그 매출이 통제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거지.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였잖아.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걸로 인한 수요증 감소와 그 폭발적인 수요 증가, 이런 걸로 올라갔다. 이런 거는 뭐 용인을 해주겠죠, 시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변수를 이 회사의 리스크가,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어퍼추니티와 리스크가 있는데 C레벨들이 이거 통제가 안 된다, 이거. 회사가 통제가 안 되는데 너가 뭐 달성할 수가 있겠니?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지나치게 올라가면 다음 분기에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뢰네요. 신뢰에 그 지장이 생기느냐 아니냐. 그 원래 IR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렇죠.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십이고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 IR인데, 그 릴레이션십의 기본은 신뢰잖아. 우리 이대호 대표랑 손재건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형, 나와주십시오. 형 나와주십시오. 형,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여의도까지. 형, 뭐 신뢰가 있거든요. 이대호 기자, 이대호 대표. 야, 근데 그 릴레이션십이 이런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PR이라고 하면은 홍보잖아요. IR이라는 거는 IR인데, 릴레이션십은 쌍방인데, 우리 PR 하면 보내는 거. 일방이죠. 일방. IR 하면 우리가 내보내는 거. 그게 무슨 릴레이션십이야.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그래도 투자자분들한테는 컨센서스라는 게 조금은 익숙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평균을 이제 컨센서스로 많이 쓰니까. 근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이던스가 거의 없습니다.
가이던스는 거의 미국 없어요. 기업들은 다 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한 2,500여 개 상장사 중에서 매년 가이던스를 내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예.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행도 없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또 틀려면은 또 욕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못 맞췄을 때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못 맞춰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가이던스 미싱했다. 그 회사에 뭐 그렇죠. 경영이 좀 어려운 거지. 그 뭐 갑자기 환율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오케이 환율 그래. 그거는 너가 뭐 갑자기 뭐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붕괴, 공급망이 붕괴했어. 내가 예측한 거야? 그거는 중국이 그렇게 한 거거든. 응?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푸틴의 전쟁 이거 내 예측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밝히고 그러면 인베스터들이 그래 저거는 뭐 이해할 만하다. 그럼 내가 주식을 뺄 필요는 없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통제된 상황에도 이거를 좀 적절히 대응 못했다. 이런 거는 그 회사를 믿을 만할 필요는 없지. 그만큼 시장과의 소통, 신뢰 엄청나게 중요하다. 절대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한국에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페드에서 네. 연준 이번 주죠? 예. 그 12월 2일. 11월 그 11월 2일. 저 발표하잖아요. 그 금리, 네, 그렇죠. 금리, 그다음 금리 인상 발표, 네. 그다음에 CPI 지수, 네. PMI 이런 핵심적인 데이터, 네. 그다음에 회사의 매출 이번 네. 주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매출 얼마, 그거 네. 그 데이터 핵심 데이터잖아요. 네. 핵심 데이터가 회사 사람하고 네. 연준에 있는 네. 연준 의장을 포함한 네. 그 사람들하고 일반 인베스터랑 내가 다르게 예. 알려진다 하면 소송당해요. 그거는 평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회사 내 정보를 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관리하는 몇몇만 있는 거고 그걸 사내에서는 그 실적을 몰라요. 미리 알 수가 없고 알려서는 안 돼요. 인베스터보다 더 먼저 알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미국은 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그쵸. 해요. 아, 이게 미국은 당연한 거랑 그 글로벌 스탠다드랑 한국의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 한국 이거 진짜, 시장이 가슴 아프다. 한국의 시장이 글로벌 우리 그 MSCI 지수 있잖아요. 선진지수.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 거기에 IR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 중에 IR 하나가. 및 예, 그런 소통, 여러 가지 예, 신뢰. 신뢰. 그다음에 MSCI 지수는 그 신뢰 지수 그러니까 그 안 네. 신뢰를 포함한 네. 그 글로벌 편입 이 자본이 한국에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한테 편입시켜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예.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글로벌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빅머니들이에요. 연기금. 네. 응? 그다음에 미국인들의 펜션, 연금이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돈을 네. 네. 글로벌하게 맡겨달라는 게 그 네.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렇게 가요. 그렇죠. 배분이 돼. 음. 근데 한국에는 왜 안 주냐? 내가 이거 내 돈을 너 줬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내가 내 정보를 똑같이 아는 게 아니고 사내 정보는 사내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족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 가족이 가지고 그거를 조작을 하고 앉아 있어. 너무 뼈 때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돈 맡길 수 있어요? 한국의 지금 그 제일 큰 문제는 자본시장의 신뢰의 문제예요. 그건 맞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진짜 맞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가이던스 거의 미국의 상장 기업들 거의 다 가이던스를 분기별로 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가이던스의 현실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내는 게 아니라 탐방을 온 사람들 그 회사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식 담당자가 앉아가지고 올해 저희 실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게 가이던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불법행위야. 저 회사 가이던스가 얼마래, 저 회사 가이던스가 얼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놓고 그냥. 근데 그게 되게 만약에 만연해 탐방한 저도 알죠. 근데 탐방을 하지 않은 회사랑 예. 정보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처벌을 안 당하니까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흘려주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고 킹반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가 나왔을 때는 뭐야 이거 다 선반영 됐잖아. 그러니까 셀온더 뉴스에서 막 그냥 물량 막 패대기 치고 호재에도 막 공매도가 쏟아지고 이게 예, 대한민국의 그거는 이제 IR 자본시장입니다. 담당자들이 저는 예. 잘못했다고 생각을 근데 하고. 그거 다 그래서 막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천문학적인 그 주주들에게 소송 당하고 하면은 못하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게 제일 가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불법이에요. 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사내 정보를 이용한 네. 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예, 굉장히 엄벌이에요. 예. 예,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법원까지 가면은 그 구체적인 증거 있잖아요. 예, 그걸 다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하더라고요. 많죠. 예. 예. 오늘 메인 주제는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빠졌지만 그게 옆으로 빠졌네. 이게 빠졌지만 그 한국에는 여러 가지 선진화된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K-팝, 네네네네. 응? 글로벌하죠. 예. 손흥민, 여러 뭐 현대자동차, 네. 미국에 잘 팔려요. 요즘 뭐 인기 좋다 하더라고요. 인기 좋아요. 네네. 실제로 좋아요. 네네네. 누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좋아요. 삼성, 네. 오케이. 예. 뭐 여러 가지 LG 디스플레이 굿. 네. 뭐 부품 회사 잘해요. 네. 되게 열심히 잘 하는데 한국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맞추는 뭘까요? 언론, 언론은 당연히 그렇고요. 정치, 정치도 그렇죠. 금융. 금융. 왜냐? 도메스틱하게 국내적으로 짱 먹는. 내가 한국으로도 짱이야. 내가 여기만 하면 돼. 왜냐면 언론도 외국인이 못 들어오거든. 그렇죠. 정치는 못 들어오지. 시딩크를 수입할 수는 없잖아, 정치. 네. 금융도 마찬가지. 다 막고 있죠. 네. 다 막거든. 뭔가 한국 자본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 한국에서는 도둑놈 신고야. 투자를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은 줘. 네. 나 이쁘지? 네. 돈은 줘. 못 나가게.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 그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외국인들 뿐일까? 응? 여러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한국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요.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는 투자 대상으로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원화도 한국은 되게 좋은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미상도 받는 거고 오징어 네, 게임도 그렇죠. 받는 거고 우리 내가 우리 한국인이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 네. 응? 글로벌하게 매력적인 자본과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적인 상품이 있는데 그걸 못 받쳐준다. 한국 금융 시스템이 증권 시장 자체가 정치가 관이 뼈 때리는 말씀 오늘 많이 해주시네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현실이에요. 이게 또 저희는 항상 한국 안에만 있지만 또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이거를 이제 보고 느끼시는 게 또 있으실 테니까 또 현지에서도 조명하는 것들이 또 있을 테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대호 대표가 진행하는 Y 스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예, 알람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더밀크도 많이들 이제 구독을 해주십시오. 저는 더밀크 손재건 대표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더밀크 우유 회사 아닙니다. 우유 회사 아니고 콘텐츠 기업입니다. 아니 콘텐츠 지난번 미국 형님 편도 밑에 이렇게 댓글 잘 네네네. 핀으로 잘해줬더라고. 네네네.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도 접속을 하셔서 저희 더밀크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 뭐 많이 새기는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한국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피상적인 건데 뭐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미국은 20몇 배고 우리나라 항상 10배도 안 되고 격차가 너무 크다. 저평가다. 근데 사실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평가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저평가 요인을 하나하나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또 인지를 했고 또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함께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 저는 뭐 조금씩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더 좀 뭐랄까 큰 보폭을 가지고 바꿔야 되고 한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뭐 바꾸자, 개혁하자 이런 거는 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이거를 선진화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국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후진적이다라고 막 매도할 수는 없어요. 한국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정책,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뭐 선진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체격이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다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에 대한 뜨거 해서 바꾼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일본에서부터 나온 것도 있고 미국에서 막 섞여가지고 지금은 좀 뭐랄까 막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죠. 이거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또 사람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20-30%가 이미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돈이 유출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참 나는 좀 이해는 안 가지. 왜냐면 주식은 그 회사의 소유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을 소유할수록 내가 그걸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네네. 권리가 권리가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테슬라 많이 그렇죠. 예. 소유하고 있는데 테슬라 이런 판구 못해. 왜? 왜 못해 그걸? 내 주주인데. 그런 마인드셋이 좀 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힘이 있는 거야. 그래야 한국이 미국 주식을 미국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이 GDP 비중으로 해도 네. 일본하고 대만의 절반밖에 안 돼요. 굉장히 한국인들의 경제 규모와 뭐랄까 자본 시장 규모와 수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죠. 예, 뭐랄까 체격은 이미 조금 청소년기에 네. 좀 온 네. 형들은 선진국 형들이잖아 솔직히 네, 성인이야. 네. 우리는 선진국 이제 들어갔어. 예. 이제 한 고등학교 입학한 거죠. 고등학교 좀 입학한 거잖아. 네. 이제 덩치 좀 커졌는데. 덩치 커졌는데 아직 얘한테 아직 거기에 대한 뭐 영양도 제대로 줘야 되고 옷도 바꿔 입혀야 되잖아요. 네, 네. 응? 거기다가 자꾸 엄마가 옛날 옷 막 입히고 또 막 요즘에 기능성 막 운동하면 기능성 나오는데 나 때는 막 러닝구 하나 입었어. 러닝 입고 다녔어. 너 가가지고 응? 너도 빤스바람으로 빤스 뛰어. 바람 나 옛날 빤스가 더 잘 뛰어. 나는 옛날에 그것도 1등 했어. 고무신 신고 뛰었어. 고무신 신고 뛰었어. 아직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정신력만 강조하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 뒤에서 막 이러고 막 맞네. 그래서 진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와이스트릿도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그런 공시 제도의 문제라든지 공매도 제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캠페인도 많이 하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을 잘 안 줘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건 이제 뭐 그냥 하소연입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 사세요 저럴 때 주식 다 파세요 이런 거 하면 조회수 짱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문제가 그거죠. 대중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알고 이걸 좀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당장 그냥 저쪽 우르르 가는 거야. 막 어디 돈 된대, 언제 사야 된대, 언제 팔아야 된대. 그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주주님들한테도 좀 서운한 게 테슬라한테 가서 일론 머스크 좀 경영 똑바로 하라고 하고 주총에도 뭐 이렇게 위임장 모아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주주들 알로보지 못하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 다 게시판 몰려다니면서 막 댓글이나 쓰고 있고 막 그것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열을 내면 안 돼. 테슬라 주식은 사실 테슬라는 저도 테슬라가 이제 개인 계좌에서는 제일 고마운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 손재건 대표님한테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경험을 이제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뭐래든 간에. 그쵸. 근데 그리고 뭐 앙트프른 러서도 뭐 훌륭하고 네.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세계적 인물이죠. 그럼요. 그런- 지금 뭐 우주 최강의 부자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CEO를 3개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기업이 너무 좀 매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유사 제2, 제3, 제4의 테슬라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스탁 피킹에 좀 많이 좀 착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게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우리는 이제 더밀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그 지금은 그 그러니까 밸런스된 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일 자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또 한국과 미국의 진짜 가장 중요한 차이, 그 정보의 격차, 진짜 그 찐 의미가 뭔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와, 오늘은 더밀크, 더밀크 실리콘밸리에 있는 매체인데 사실상 한국인들을 위한 실리콘밸리 한국인들을 매체예요. 위한 실리콘밸리 매체인데 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정보를 또 미국으로 딜리버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12월에 론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 국경이 없이 네. 이제 인사이트를 넘나드는 거죠. 정보를 넘나드는 거고, 정보의 국경을 없애고 네. 돈의 국경을 없애고 사람의 국경을 없애는 그런 크로스 보더 미디어,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럼 저희 와이스트리트 콘텐츠도 그러면은 조금 사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시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뭐 아이고,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밀크의 손재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